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짧은 문장은 마치 오래된 돌벽에 새겨진 문장처럼 단단하게 남습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권력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더 깊이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한 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삶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달리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멈춥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방향을 결정하는 건 외부의 손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죠.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내 생각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나, 이 순간의 선택을 돌아보게 만드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은 세상이 잔혹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잔혹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얽힘을 하나씩 풀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11가지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놓아야만 비로소 찾아오는 평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려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왜 우리가 그 습관을 붙잡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불필요한 목표에 집착하고, 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재단하며,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왜 완벽을 좇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그 답은 철학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장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음을 다잡는 순간,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도 웃어야 하는 순간, 밤늦게 휴대폰을 붙잡은 채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모든 순간을 수련의 기회라 불렀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단련할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 고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죠. 우리도 그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나답게 사는 법을 함께 찾아가려는 겁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 그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마음의 방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러나 버리기 두려운 꿈들이죠. 그 옆에는 타인의 목소리가 걸려 있습니다. 칭찬과 비교, 인정과 기대의 잔향이 벽에 남아있죠. 그리고 구석에는 완벽주의라는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야 해. 아직은 부족해. 그 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이 방을 정리하려면 무엇부터 꺼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불필요한 물건을 버릴 때 언젠가 쓸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수명이 다한 생각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낭비가 많을 뿐이다. 그 낭비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첫걸음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생각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적는 일.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건 남이 바라던 모습인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요는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더 이상 불필요한 잡음이 내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타인의 말이 날카로워도 내 안의 파문이 잃지 않는 평정.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한 자유의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연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과도한 욕망, 불안, 비교, 그리고 끊임없는 인정의 갈증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손님들입니다. 그들을 천천히 맞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조용히 보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음의 방이 정리될수록 생각은 가벼워지고 시선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다는 건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나를 움직이고 무엇이 내 시간을 갉아먹는지를 구별하는 능력. 이건 삶의 기술이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 여정의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11가지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불필요한 목표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제2막 1장 불필요한 목표들.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길.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목표를 세우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성공의 길에는 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계획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인정받는 자리. 그러나 달려갈수록 묘한 피로가 따라붙습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한 목표가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권한 타인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우렐리우스의 문장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는 일이다. 이 짧은 말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내가 목표라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계약서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마다 자신을 재단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지? 이 나이에 이만큼은 되어야 성공이지. 그러나 그 잣대는 언제나 바깥에서 만들어진 눈금입니다. 그리고 그 눈금은 결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진짜 목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종종 조용하고 단조롭고 겉보기에 하찮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을 돌보는 일,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하는 일,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진짜 방향이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우리에게 순풍이 되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이 단 하나의 질문이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진짜 성장은 추가가 아니라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은 종종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입니다. 놓는다는 건 단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건 이제 이건 끝났다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주 조용한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바꿀 때마다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만 그는 말했죠. 내면의 변화는 드러내지 말라. 그저 행동이 조용히 증명하게 하라. 말보다 삶이 앞서면 설명은 필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은 실천을 합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해야만 한다의 목록을 펼쳐놓고 조용히 한 줄씩 지워봅니다. 이건 진짜 내 꿈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그건 아마도 당신의 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노는 일은 불안합니다. 왜냐면 빈손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야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상태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을 빈 채로 두어라. 그 손에 신이 무엇을 놓을지 너는 모른다. 삶의 흐름을 믿는다는 건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꿈을 짊어지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리면 이미 새로운 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줄었지만 삶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방향이 보입니다. 제1막 2장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진짜 나로 사는 용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평가, 기대, 비교, 그리고 인정. 그 시선들은 처음엔 길잡이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부터는 방향을 잃게 하는 안개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작은 무대 위에 선 나 자신을 봅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 사람들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내 표정과 목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아닌 모습으로 웃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인정을 안고 돌아오는 밤은 이상하리만큼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만 그 칭찬은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보여진 나에게 주어진 박수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의 담백한 말 속에는 놀라운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타인의 기대를 완전히 끊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를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순간 나는 내 항로를 잃습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받을 용기에서 옵니다. 그 용기는 생각보다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의 선택을 지켜보는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내면의 주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로 내 마음이 원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연기일까? 만약 대답이 흐릿하다면 잠시 모든 소리를 끄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내 선택을 확인해 주지 않는 침묵 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조금만 버티면 가장 솔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무대를 세우게 됩니다. 관객은 적을지 몰라도 그 무대의 주인은 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비로소 진짜 내 삶의 기록이 됩니다. 타인의 눈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시하거나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 그 중심에 서면 세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심이라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2막 3장 완벽주의.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품격. 완벽함을 향한 욕망은 처음엔 순수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은 성장의 시작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결점 없는 사람, 흠 없는 하루, 실패 없는 인생.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자기 향상의 얼굴을 한 자기 혐오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속삭임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보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태어났다. 그 문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성장은 완벽의 도달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품은 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점의 균열이 있는 도자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금이 간 자리를 금빛으로 메우는 킨츠기처럼 우리의 상처와 실수 또한 삶의 흔적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균열은 약점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틈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평정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다. 그 말은 세상보다 내 안을 먼저 다스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벽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평정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완벽주의자는 늘 자신을 심판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음 날의 계획표를 다시 빼곡히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공허함이 자리합니다. 진짜 성장의 시작은 자신에게 조금의 연민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실수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멈춰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실수합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순간 삶은 틀어집니다. 삶은 수학이 아니라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불협화음, 예상치 못한 리듬,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인간다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충실하려 노력해봅시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과정을 경험해봅시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았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균열 속에서도 빛을 품은 존재, 흠집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인간.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2막 4장 끊임없는 비교. 나의 속도, 나의 계절.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벽은 투명해서 우리는 그것이 감옥인 줄 모른 채 그 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초조해지고 다른 이의 속도를 보고 불안해지며 결국 자신의 걸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순간 너는 이미 너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문장을 곱씹어 보면 비교는 부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길을 잃는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끝없는 경주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같은 결승선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맞추려 애씁니다. 저 사람은 벌써 그걸 해냈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봄꽃은 여름을 부러워하지 않고 겨울은 자신의 느린 호흡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리듬으로 피어나고 지며 그 리듬이 바로 자기다움입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싹이 트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미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다르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간표가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잊은 자다. 비교의 함정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우리는 남의 빛을 바라보다가 자신 안의 불빛이 얼마나 고요히 타오르고 있는지 잊습니다. 그러나 어느 밤 문득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알게 됩니다. 별은 서로를 향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빛이 모여 밤하늘을 완성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나라는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걸음이 느려도 나의 시간이 뒤처져 보여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순례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판단뿐이다. 다른 이의 속도, 다른 이의 성공, 다른 이의 길은 결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비교의 끈을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나의 리듬으로 살아가겠다. 그 리듬은 느리지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비교를 멈춘 자만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2막 5장 SNS 속에 나 현실로 돌아오는 용기. 지금 우리는 연결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수천 명의 삶을 볼 수 있고 단 한 번의 스크롤로 누군가의 하루와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SNS의 세계는 매끄럽습니다. 빛, 색, 각도, 문장 하나까지 다듬어진 순간들. 그 안에는 웃음이 많지만 그 웃음 뒤에는 편집된 고요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순간만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은 그 조각난 행복을 전체로 착각합니다. 그럴수록 현실의 나와 화면 속의 나 사이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비교의 틈새로 불안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인생을 관찰하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마라.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은 타인의 장면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장면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끓는 커피 냄새, 창가를 스치는 바람, 조용히 눈을 감을 때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 그건 어떤 해시태그보다 진짜입니다. SNS는 현실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곳을 목적지로 삼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잃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무대이지 당신의 일기가 아닙니다. 세네카는 혼잡한 곳에서는 영혼이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의 혼잡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디지털 침묵을 선물해야 합니다. 알림을 끄고 화면을 덮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세상이 나를 잊을까 두려워지고 나의 존재가 흐려지는 것 같겠죠. 하지만 잠시 후 당신은 느낄 겁니다. 잊히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은 조용하지만 풍요롭습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던 관계, 들리지 않던 소리, 느껴지지 않던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둘 돌아올 때 당신은 진짜 연결을 회복하게 됩니다. SNS의 빛은 강하지만 짧습니다. 현실의 빛은 잔잔하지만 오래갑니다. 어떤 빛 아래에서 살고 싶은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름다운 순간이 그 창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3막 고요의 기술, 그리고 삶으로의 기환. 당신의 하루를 고요로 채우는 법. 모든 여정에는 기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환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조용히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여전하더라도 그 안에서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5가지를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목표를 내려놓는 법,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용기, 완벽함보다 진심을 선택하는 마음, 비교 대신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리고 SNS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지혜. 이 5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명료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기술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면 세상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모든 힘이 안쪽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삶은 거대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통제된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 중심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진짜 강인함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는 깊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당신의 깊이는 소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흔들리지 않는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도 더 많은 목표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매일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완벽함을 내려놓고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비교를 멈추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하고 그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충만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고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거대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스스로의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은 모든 철학의 결론이자 당신의 삶을 다시 중심으로 이끄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이 여정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질 겁니다. 출근길에 붐비는 버스 안에서도,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선택한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의 기술입니다. 세상을 조용히 견디는 힘,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기술. 이 영상이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중심이 되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바꾸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우렐리우스의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이제 그 문장을 당신의 말로 바꿔보세요. 나의 삶은 내가 만든다. 고요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을 만들고 그 생각이 매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만약 오늘의 기록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고요를 남겼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 안의 평온과 지혜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하루가 고요로 채워지길 바랍니다.